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차현주입니다. 기온이 2도 오를 때 집단 분쟁이 50% 늘었다. 최근 한 일간지의 기사 제목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폭염에 시달려서인지 이 같은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가슴이 철렁한데요. 왜 기온이 오르면 분쟁이나 전쟁이 늘어나는 걸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지난번에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전쟁이나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쟁이나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제 많이 계속된다면 인류의 후손은 더 폭력적인 세상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와 폭력의 상관성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버클리대 연구팀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세계에서 벌어진 공격이란 성폭력, 살인, 분쟁, 내전 등과 관련한 한 60개 사례를 연구한 결과 기온 강수량 변화가 폭력과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논문은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8월호에 실렸는데요. 이 연구팀은 기온 상승, 폭우 등 기후변화 규모를 계량화한 다음에 개인 간, 집단 간 폭력의 빈도를 조사했다고 해요. 이에 따르면 온도가 2도 오를 때마다 개인 간 범죄는 15%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집단 분쟁은 지역에 따라 5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예로 최근 인도에서 극심한 가뭄 때 폭력이 증가한 것, 또 이제 미국 전역을 폭염이 휩쓸었을 때 성폭력, 살인 사건 등이 늘어난 사실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내전이라든가 유럽에서의 종족 간 분쟁 등 더 큰 규모의 폭력도 기온 상승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분쟁이나 폭력이 증가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들은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력이 느는 데에는 경제적 요인 또 심리적 요인이 작동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네. 연구자인 마셜 버크는 기후변화가 폭력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은 농작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반란 가담 여부를 결정한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례는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공격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이 논문에서 아프리카의 경우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요. 또 기온 상승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앞으로 20년 동안 분쟁이 50% 넘게 늘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비극적인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센터장님, 기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어쨌든 기온이 크게 소용돌이치면 분쟁이 증가한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장 홍콩대 교수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다가 대규모 전쟁의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는 1000년에서 1911년 동중국에서 발생한 기후와 전쟁의 상관관계 분석과 함께 1500년에서 1800년, 약 300년 동안 유럽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전쟁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빙하기라 불리는 1560년에서 1660년의 100년간이 17세기 유럽의 위기였다는 거죠. 공식은 이렇습니다. 추운 날씨는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농업이 쇠퇴하고 경제 위기로 진전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고 또 이민이 증가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30년 전쟁이라든가 프랑스와 네덜란드 전쟁을 데이비드 장 홍콩대 교수는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결국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진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미 기후전쟁이 발발했다. 이미 기후난민의 숫자는 2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 2050년에 이르면 현재 10배에 해당하는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이제 하랄드 벨처가 쓴 기후전전 중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기후변화의 특징 중 하나가 잘 사는 나라보다는 못 사는 나라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일상생활을 넘어 경제, 산업은 물론 지역 및 국제 안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가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촉매자가 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싱크탱크인 CNA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죠.
또 요즘 북극 빙하가 녹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말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북극 빙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에 쌓인 이 빙하가 녹는 것도 문제가 크게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최근 히말라야 빙하가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녹고 있거든요. 네. 빙하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히말라야의 전경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히말라야 산맥에 쌓인 얼음, 이 빙하죠. 이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식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빙하가 사라진다는 것은 안전한 물 공급원이 사라진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게다가 빠르게 녹으면서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팔이라든가 부탄이라든가 인도를 비롯해서 파키스탄 같은 국가는 이전보다 더 혼동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미래학자는 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간의 갈등이나 전쟁이 뭐 종교라든지 나라와 나라 간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존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걱정도 드네요.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폭동과 갈등이 몇십 년 안에 인도와 남아프리카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붕괴시킬 거라는 미래학자들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쉽게 지나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